국도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낚시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갯바에서 바라보는 멋진 일출 장면을 보면서 대물의 꿈을 꿔봅니다. 멋진 일출 장면을 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하늘을 되돌아보고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참돔 채비는 낚싯대는 1.75 낚싯대입니다. 원줄 5에 목줄은 3호 목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찌는 B지 15도 경사치 B지에 전청 수중지를 달고 바늘은 감성돔 5 바늘, 그리고 뽕돌은 3B 뽕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면서 가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있는 이 자리는 국도 3번 자리라는 곳에 오늘은 내렸습니다. 3번 자리는 제가 국도에서도 가장 또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썰물 때보다는 완전 덜물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썰물 때도 조리가 위에서 자로 흘러갈 때는 2번 쪽으로 흘리면은 입질 돌기는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보통 제가 이곳에서 낚은 경험은 조류가 좌에서 우로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이런 조류가 형성이 될 때는 덜물입니다. 덜물 때 제가 낚시하는 한 50m 앞에 보면은 흘리다 보면은 미끌림이 생기는 수중유가, 큰 수중유가 하나가 박혀 있는 그런 멋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비가 수중유 근처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국도 간녀를 보면서 이렇게 날려서 흘리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앞에 보이는 꽃뿌리 쪽을 향해서 채비를 투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시 방향에 채비를 투척을 해서 서서히 흘러가면서 물속에 수중여 있는 그 근처에 내 채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좀 빠를 때는 발 앞에서도 지금 조그마한 홈통이 있습니다. 홈통 한 10m 앞에서도 입질이 잘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좀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옆구리를 관통해 붙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올 때 차지도 못하면서 뭐가 묵직하게 달려오는 그런 입질을 보여준다. 아, 이건 예감이 안 좋은데. 참돔 낚시를 하면서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대치나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참돔을 못 낚는 것은 아닙니다. 못 낚는 것은 아니지만은 확률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조법이 반유동 낚시입니다. 참돔 낚시에서는.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발 앞에 우측편에는 한 7, 8m, 그리고 수중여가 있는 저곳에서는 한 15m, 그리고 또 멀리는 어떻게 수심을 제가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수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노리는 곳에서 수심을 갖다가 한 15m 정도 수심을 맞추고 낚시를 해서 낚시를 하다가 먼 곳을 노릴 때는 참 그 수심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그죠. 고수분들은 수시로 수심층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손쉽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잠길 조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반유동 낚시 2호째로서 내가 계속 낚시를 하다가 좀 먼 곳을 노린다 했을 때는 거기에다 뽕돌을 갖다가 찌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삼비 뽕돌 한 2개, 3개, 한 이렇게 몇 개를 달아봐서 찌가 천천히 이렇게 잠겨 가도록 이렇게 뽕돌로서 조정을 한 다음에 먼 곳을 이렇게 원투를 하면은 찌 면사 매듭이 있는 데까지는 속공으로 그냥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그 뒤로부터는 잔존부력을 잡아준 그 뽕돌의 무게의 힘에 의해서 서서히 이렇게 참돔이 있는 층을 찾아가면서 멀리서 아주 깊은 수심까지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바닥까지 채비가 닿아지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반유동 낚시로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는 포인트에서는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낚시를 하다가 조금 먼 곳, 이렇게 내가 수심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한다 했을 때는 감성돔 낚시든 참돔 낚시든 뽕돌로서 잔존부력을 완전히 상쇄를 시켜서 서서히 찌가 잠기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전유동 낚시나 전청 낚시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내가 깊은 수심을 노릴 때 자신이 없다 하였을 때는 또 재밌는 낚시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고부력 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제로찌나 비찌입니다. 제로찌 같은 경우에는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서는 찌가 제로찌다 하지만은 참돔 낚시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참 재밌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로찌입니다. 제로찌로서 뽕돌을 조금 무겁게, 예를 들어서 삼비 뽕돌 한 2-3개 정도를 달아서 먼 곳을 이렇게 날리면은 채비가 내려가면서 제로찌도 서서히 이렇게 물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면서 찌는 떨리는 부력이 있습니다. 제로찌지만은 0.25g 정도의 이렇게 잔존 부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라앉지만은 바닥끝이는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비의 운영술에서 틀리겠지만은 찌는 항상 물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쓱 당겨주면은 뒷줄을 견제해주고 원줄을 이렇게 당겨줬을 때는 다시 쑥 떠올랐다가 다시 쓱 내려가고, 그러나 밑에 채비는 계속해서 밑으로 바닥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참돔 낚시 같은 경우에는 찌를 보고 낚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돔 낚시는 막 입질이 예민할 때는 깔짝거리는 그런 입질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좀 조리가 흘러가는 곳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냥 원줄을 쫙 가져가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보여주는 것이 참돔 낚시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찌를 보면서 내가 챔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제로찌를 사용해서 서서히 제로찌나 비찌를 사용해서 조금 무거운 뽕돌을 달아서 서서히 찌와 같이 채비가 물속에 잠겨 들어가게 이렇게 전층을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바닥층까지 내려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 보시면은 참돔이 있는 층을 통과할 때는 그냥 쫙 들고 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줍니다. 와, 드디어 한 마리 받았습니다. 야, 그래. 으아, 그래. 으아. 목줄이 3호 목줄이니까 무리하게 절대로 당겨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와, 근데 꾹꾹 찬다. 우.
드디어 멋진 놈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60은 넘겠다. 와, 안 떠네. 아, 뜬다. 우와, 떴습니다. 아, 색깔 좋다. 멋진 국도산 참돔입니다. 힘 좋습니다. 처음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참돔이 올라오길래 참 실망을 했더만은 묵직한 겨울 참돔의 손맛을 안겨줍니다. 역시나 수중여입니다. 수중여로 한 11시 방향에 투척을 해서 조류가 서서히 감기면서 수중여 여 앞으로 흘러갈 때 입질이 그냥 원줄을 쫙 들고 가는 시원한 입질을 보여주네요. 수중여란 것은 낚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성돔을 낚든 참돔을 낚든 그냥 밋밋한 이런 바닥보다는 물속에 수중여가 하나 있다는 것은 수중여에 해초라든지 뭐 갑각류라든지 이런 오만 고기들의 먹잇감이 풍부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밥을 지금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조류를 타고 대부분 수중여 앞이나 뒤에나 이렇게 수중여 근처에 밑밥이 모여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내 채비가 되도록이면은 밑밥이 수중여 근처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내 채비도 수중여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류 흐름이 굉장히 오늘은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참돔이 입질을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밑밥을 계속해서 수중여가 있는 그 앞쪽에다가 밑밥을 대량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조류가 가지 않습니다. 조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바람보다는 밑밥을 지금 넣어 놓은 곳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류가 가지 않은데 이렇게 노리는 것보다는 저 바깥쪽에는 그나마 조류가 조금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밑밥은 뿌리지 않겠습니다. 밑밥을 지금 뿌린 데서 멀리 날아가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멀리 조류가 좀 움직이는 먼 곳을 지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조류입니다. 참돔 낚시든 감성돔 낚시든 어느 정도 조류가 흘러줘야만 흐르는 곳에 고기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의 밑밥을 발 앞에다가 투여를 했지만은 조류가 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조류가 조금 움직이는 먼 곳을 이렇게 노려보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흐르지 않는 조류라 조류가 움직이는 먼 곳을 노리자. 왔다. 거짓말처럼 입질이
지금은 원리 조류가 흐르지 않기 참돔은 돔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자라는 종이라 작은 참돔은 방생을 해주고 다음에 더 진한 손맛을 기대해봅니다. 중돌물이 조금 가까웁니다. 가까우니까 움직이지 않던 조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량으로 다시 포인트를 앞에 수정여 있는 곳입니다. 수정여 있는 곳으로 조류가 갈 때는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것이 이 자리는 괜찮습니다. 참돔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이제 멎어 있을 때는 밑밥을 뿌릴 필요가 없고 조류가 어느 정도 조금씩 움직일 때 그때 밑밥을 투여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이런 조류가 또 흘러갈 때는 크든 적든 참돔의 입질이 올 것 같은 그런 조류가 흘러갑니다. 조류의 움직임을 보면서 입질이 올 것 같은 기대감에 원줄은 조류의 속도에 맞게 풀어주자 멀리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왔다. 괜찮은 놈이다. 괜찮은 놈이 한 마리 왔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돔이라 할 만한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또 도망갈라. 밑밥 좀 풀어놓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놈이 용은 되게 쓰네. 아, 색깔 너무 좋다. 물때와 집어가 되자 연속적인 입질이 들어옵니다.
놈이 욱욱욱 하는 놈이 한 마리 끌어야 되는데. 지금 국도는 80cm가 넘어가는 대물 참돔부터 어린 상사리까지 다양하게 계십니다. 설물이 진행되자 거짓말처럼 입질이 뚝 끊겨버립니다. 역시 국도는 덜물입니다. 설물이 진행되고는 입질을 한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고기들은 물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지형 지물에 맞는 물때, 덜물이냐 설물이냐. 설물 때는 위에서 좌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낚시를 하면서도 느껴보지만 국도는 덜 물이다 하는 것을 새삼 또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병신년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 국민들의 촛불 시위,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말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밝아오는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